가족 모임에서 드러난 불륜, 친척 간 충격과 갈등. 잠깐 이게 뭐야? 삼촌이 휴대폰 화면을 보며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그 순간 20년 비밀이 폭로되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몇 시간 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 평범한 오후부터 시작되었다. 서드러난 불륜, 친척 간 충격과 갈등. 평범한 가족 모임의 시작. 토요일 오후 2시 할머니 댁 넓은 마당에는 벌써부터 차들이 하나둘 들어서고 있었다. 매년 추석 연휴면 어김없이 열리는 우리 집안의 정기 모임이었다. 할머니 정순덕 씨는 새벽 5시부터 부엌에서 분주히 음식을 준비하셨고, 큰아버지 김정수 씨는 마당 한쪽에 파라솔 2개를 펴고 긴 테이블과 플라스틱 의자들을 정리하며 올해도 다들 건강하게 모였구나. 벌써 몇 년째인지 모르겠네라며 흐뭇해하셨다. 첫 번째로 도착한 건 작은아버지 김정호 씨 가족이었다. 그런데 뭔가 평소와 달랐다. 작은아버지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휴대폰을 계속 확인하며 말수가 적어 보였고, 심지어 할머니께 인사를 드릴 때도 마음이 어디엔가 있는 듯했다. 반면 작은어머니 이미경 씨만이 평소보다 더 밝게 웃으며 어머님 안녕하세요. 올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이 할머니 음식 생각하면서 며칠째 언제 가냐고 그러더라고요라고 인사를 건넸다. 뒤이어 큰고모 박순자 씨와 고모부 최재원 씨 가족이 도착했다. 큰고모는 언제나처럼 큰 목소리로 어머니, 우리 왔어요. 올해는 좀 일찍 왔죠? 라며 인사하고 고모부는 트렁크에서 과일 박스를 꺼내며 어머님 사과하고 배 좀 샀어요. 요즘 과일값이 장난 아니네요 라고 말했다. 그 다음으로 작은 고모 김영희 씨와 고모부 한상욱 씨 가족이 차례로 도착했고,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까지 모이니 총 17명의 대가족이 한자리에 모였다. 아이들은 마당으로 뛰어나가 와. 할아버지 집이다. 작년보다 마당이 더 넓어진 것 같아. 라며 떠들썩했고 어른들은 거실로 모여 앉았다. 할아버지 김병수 씨는 항상 그러시듯 거실 중앙 소파에 앉아 모든 자녀와 며느리, 사위들을 한 명씩 바라보시며 천천히 말씀하셨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건강하게 모여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세상이 아무리 각박해져도 가족만큼은 끝까지 서로 믿고 의지해야 한다. 그게 우리가 살아온 방식이고 앞으로도 그래야 할 거야. 요즘 세상에 이런 대가족이 모이는 집이 몇이나 되겠나. 우리는 참 복받은 집안이야. 모두들 고개를 끄덕이며 맞습니다. 아버지 그럼요. 할아버지 정말 그래요라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화답했다. 하지만 작은아버지만은 창밖을 바라보며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중간중간 휴대폰 진동 소리에 깜짝깜짝 놀라는 모습이 보였다. 할머니는 앞치마를 두른 채 부엌에서 나오시며 자, 이제 밥 먹자. 다들 배고프겠다. 올해는 특별히 너희들이 좋아하는 갈비찜도 만들었고 전도 부쳤으니까 많이 먹어라. 아침부터 준비했는데 맛없으면 할머니한테 뭐라고 해라고 하셨고, 아이들은 와. 할머니 갈비찜. 할머니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라며 환호성을 질렀다. 하지만 어른들 사이에는 뭔가 모를 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친척들의 사소한 농담과 웃음. 점심 식사가 시작되자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갔다. 마당에 차린 긴 테이블에는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했다. 갈비찜, 불고기, 각종 나물, 김치, 전류,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치킨까지 정말 푸짐한 상차림이었다. 큰 고모는 젓가락을 들며 막내야, 요즘 회사 일은 어떠니? 승진 소식 들었다더라. 우리 막내가 이제 과장이 됐다며? 어머니 막내 아들 출세했어요 라며 사촌 형 민수를 놀렸고, 민수는 부끄러워하며 고모 그런 거 가지고 놀리지 마세요.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요즘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아세요? 라고 답했다. 작은 고모는 김치를 집어먹으며 우리 큰언니는 여전히 아이들 자랑밖에 모르네. 어제도 전화해서 손자 자랑 30분 했잖아. 무슨 손자가 그렇게 똑똑하다고 매일 자랑이야 라며 웃었고, 큰 고모는 야, 그게 뭐가 나빠. 손자가 이쁘고 똑똑하면 자랑하고 싶지. 너도 손자 생기면 알게 될 거야 라며 받아쳤다. 모두들 웃음을 터뜨렸지만 작은아버지만은 계속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면서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었다.
고모부 최재원 씨가 소주잔을 들며 형님, 오늘은 왜 이렇게 조용하세요? 평소 같으면 벌써 술 한잔 하자고 하면서 옛날 이야기 꺼내실 텐데. 혹시 어디 아프신 거 아니에요? 라고 물었다. 작은아버지는 잠시 당황한 듯 하더니 그냥 요즘 일이 좀 복잡해서요.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받고 있어서 죄송합니다라며 억지로 웃음을 지었다. 작은 어머니가 재빨리 남편의 어깨를 두드리며 여보, 오늘은 가족 모임인데 일 생각은 잠깐 미루고 좀 즐겨요. 1년에 몇 번 보지도 못하는데 라고 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도 어딘가 어색함과 강요된 밝음이 느껴졌다. 다른 가족들도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지만 가족 모임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아 그냥 넘어갔다. 아이들은 마당 한쪽에서 뛰어놀며 삼촌, 나중에 축구해요. 고모, 폰으로 게임 좀 해도 돼요? 할아버지, 작년에 약속한 용돈 주세요. 라며 떠들썩했고 어른들은 그런 아이들을 보며 요즘 아이들은 정말 에너지가 넘치네. 우리 어릴 때는 이런 게임도 없었는데 요즘은 다 바뀌었어. 그래도 아이들이 활발한 게 좋지라며 추억에 젖어 대화를 나눴다. 하지만 작은아버지의 시선은 계속 휴대폰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고 메시지가 올 때마다 은밀하게 확인하는 모습이 여러 번 목격되었다. 불륜 관련 작은 단서 발견.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 큰 고모가 우연히 작은아버지의 휴대폰이 식탁 위에 놓인 것을 발견했다. 작은아버지는 화장실에 갔고 마침 그때 메시지 알림이 연달아 울리면서 화면이 켜졌다. 발신자 이름이 사랑하는 미나로 되어 있었고 메시지 내용 중 일부가 보였다. 여보, 언제 끝나? 보고 싶어. 오늘 못 보면 내일이라도. 큰 고모는 순간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작은 어머니의 이름은 미경인데 미나는 누구일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주변을 둘러보니 다행히 아무도 보지 못한 것 같았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의심의 씨앗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큰 고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작은 어머니에게 미경아, 요즘 정호가 회사 일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나 보네. 평소보다 많이 예민해 보이던데 라고 넌지시 물어봤다. 작은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그게 사실 요즘 조금 이상해요. 밤늦게 들어오는 일도 많아지고 주말에도 회사 일이 있다면서 자주 나가고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라고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그때 마침 작은 고모가 다가와 언니들 무슨 이야기해? 나도 끼워줘라고 말했고 큰 고모는 그냥 요즘 남자들이 다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는 이야기였어라며 대충 넘어갔다. 하지만 작은 고모도 예리한 사람이라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눈치챘다. 화장실에서 돌아온 작은아버지는 휴대폰이 없어진 것을 보고 당황했다. 내 폰이 어디 갔지? 라며 주변을 찾았고 큰 고모가 여기 있어요, 형님. 식탁에 두고 화장실 가셨더라고요 라고 말하며 폰을 건네주었다. 그때 큰 고모는 작은아버지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봤다. 폰을 받는 순간 안도의 표정과 동시에 누군가가 봤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의심과 긴장감이 서서히 감돌기 시작. 오후가 되자 어른들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하지만 큰 고모는 계속 작은아버지의 행동을 관찰하고 있었다. 그는 5분마다 한 번씩 휴대폰을 확인했고 메시지가 올 때마다 몰래 답장을 보내고 있었다. 더 의심스러운 것은 전화가 올 때마다 잠깐 나가서 받겠습니다라며 마당 구석으로 가서 조용히 통화하는 것이었다. 큰 고모는 작은 고모에게 눈짓을 보냈고 두 사람은 부엌으로 가서 조용히 대화를 나눴다. 영희야, 정우 오빠가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큰 고모가 말했다. 작은 고모도 나도 느꼈어. 예전 같으면 이런 모임에서 제일 시끄럽게 떠들었을 텐데 오늘은 말도 없고 계속 폰만 보고 있어라고 동조했다. 그때 작은 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왔다. 언니들 무슨 이야기세요? 라고 물었지만 두 고모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요즘 애들 교육비 이야기했어라며 얼버무렸다. 하지만 작은 어머니도 바보가 아니었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거실에서는 할아버지가 정호야, 요즘 회사에서 무슨 큰 프로젝트라도 하나? 얼굴이 많이 상했더구나 라고 말씀하셨고 작은아버지는 그냥 새로운 거래처 때문에 좀 복잡해서요라며 시선을 피했다.
큰아버지도 동생, 일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더 중요해.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걱정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그 순간 작은아버지의 휴대폰에서 또 메시지 알림이 울렸고 이번에는 진동도 함께 울려서 소리가 꽤 컸다.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었고 작은아버지는 급하게 휴대폰을 집어들며 죄송합니다. 회사에서 급한 연락이 라고 말하며 또다시 밖으로 나갔다. 이때 큰 고모는 확신을 갖기 시작했다. 뭔가 수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이다. 그리고 그 순간 마치 운명처럼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친척 중 한 명 결정적 증거 발견. 오후 4시쯤 작은아버지가 화장실에 간 사이 또다시 휴대폰을 테이블에 두고 갔다. 이번에는 큰 고모뿐만 아니라 작은 고모도 함께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휴대폰에서 계속 진동이 울렸다. 메시지가 계속 오고 있는 것이었다. 큰 고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영희야,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 정우 오빠가 뭔가 숨기는 게 분명해라고 말하며 조심스럽게 휴대폰 화면을 보았다. 화면에는 사랑하는 미나라는 이름으로 메시지가 계속 오고 있었다. 여보, 회의 언제 끝나? 못 기다리겠어, 유유. 오늘 못 보면 미칠 것 같아. 빨리 와줘. 사랑의 가족들한테 들키지 않게 조심해. 두 고모는 그 순간 충격을 받았다. 이건 명백히 불륜이었다. 큰 고모는 손이 떨렸고 작은 고모는 어머나 이게 뭐야? 정우 오빠가? 라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 메시지였다.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는데 젊은 여자가 침대에 누워있는 사진이었다. 그 아래에는 어젯밤 생각나? 빨리 와서 이어서 하자라는 메시지가 있었다. 큰 고모는 이제 확실히 알았다. 작은아버지가 외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다. 그리고 그 상대는 미나라는 젊은 여자였다. 두 고모는 서로를 바라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다. 언니, 이거 미경이한테 말해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작은 고모가 물었다. 큰 고모는 그런데 이렇게 가족 모임에서 말하면 난리가 날 텐데. 하지만 모른 척하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심각해라며 고민했다. 그때 화장실에서 돌아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두 고모는 급하게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행동했다. 하지만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는 엄청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불륜 사실 폭로, 가족 모두 충격. 저녁 6시 모든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아 있을 때였다. 큰 고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런 중대한 일을 혼자 알고 있을 수는 없었다. 특히 작은 어머니가 모르는 채로 남편과 다정하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 더욱 마음이 아팠다. 큰 고모는 심호흡을 하고 일어섰다. 가족 여러분, 잠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큰 고모를 바라봤다. 할아버지는 순자야, 무슨 말이 있어? 라고 물으셨고 큰 고모는 떨리는 목소리로 정우 오빠한테 물어볼 게 있어요 라고 말했다. 작은아버지는 갑자기 불린 자신의 이름에 당황했다. 저요? 뭘 물어보실 거예요? 라고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큰 고모는 작은 고모와 눈을 마주친 후 용기를 내어 말했다. 오빠, 미나가 누구예요? 그 순간 거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작은아버지의 얼굴은 핏기가 싹 빠지며 새하얗게 변했다. 미나요? 그게 뭔 소리예요? 라며 당황해했지만 이미 늦었다. 큰 고모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하며 계속 말했다. 오빠 핸드폰에서 사랑하는 미나라는 사람한테서 메시지가 계속 오던데요. 그것도 보통 메시지가 아니라. 작은 어머니가 언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라며 일어섰다. 큰 고모는 작은 어머니를 보며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이미 시작한 말을 멈출 수는 없었다. 미경아, 미안해. 하지만 내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정우 오빠가 다른 여자와. 그만해. 작은아버지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모든 가족들이 깜짝 놀라 그를 바라봤다. 할아버지는 정호야, 이게 무슨 일이야? 라며 엄한 목소리로 물으셨고 할머니는 아이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라며 당황하셨다. 작은아버지는 자신이 들켰다는 것을 알았다. 더 이상 숨길 수도 없고 부인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의 어깨가 축 처져 내려갔고 고개를 푹 숙였다.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다. 아이들도 어른들의 심각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조용해졌다. 당사자의 변명과 혼란. 작은 어머니가 제일 먼저 반응했다. 여보, 이게 무슨 소리야? 설마 정말로? 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작은 아버지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라고만 반복했다.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바닥에 내려치며 정오. 고개 들고 똑바로 말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라고 호통을 치셨다. 온 가족이 보는 앞에서 자식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할아버지의 분노는 상상을 초월했다. 작은 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을 시작했다. 아버지, 그게 저도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건지. 처음에는 그냥 회사 동료였어요. 미나는 제 후배인데 처음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작은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다. 그러면 지금은 뭐야? 뭐가 된 거야? 미경아, 들어봐. 나도 모르게 우리 사이가 소원해지면서 그냥 위로를 받고 싶었던 거야. 정말 사랑하는 건 너뿐이야. 하지만 이런 변명이 통할 리 없었다. 작은 어머니는 위로를 받고 싶어서? 그래서 다른 여자와 잠자리까지 했다는 거야? 라며 더욱 분노했다. 큰 고모가 휴대폰에서 본 사진 때문에 이미 모든 것이 드러난 상황이었다. 큰아버지가 동생, 도대체 언제부터였어? 얼마나 오래됐어? 라고 물었고 작은아버지는 형님. 반년쯤. 아니 4개월 정도. 라며 중얼거렸다. 4개월이나? 할머니가 가슴을 치며 아이고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미경이가 얼마나 상처받겠어. 라고 울음을 터뜨리셨다. 작은아버지는 계속 변명했다. 정말 진심은 아니었어요. 그냥 순간의 실수였고 미나가 자꾸 유혹해서 저도 어쩔 수 없이 또 다른 여자 탓이야? 작은 고모가 화를 내며 오빠 남자가 그렇게 무책임하면 어떡해? 내가 선택한 거잖아. 라고 소리쳤다. 가족 간의 의견 충돌, 갈등 심화. 이제 가족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리기 시작했다. 큰아버지는 동생, 내가 잘못한 건 분명하지만 이혼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애들도 있고. 한 번의 실수로 가정을 파탄낼 수는 없어라며 수습하려 했다. 하지만 큰 고모는 반대 의견을 냈다. 형님, 이런 걸 한 번의 실수라고 할 수 있어요? 4개월이나 계속됐는데? 그리고 미경이 입장은 생각 안 해봐요? 남편이 다른 여자와. 작은 어머니는 울면서 언니 말이 맞아요. 저는 정말 모르고 있었어요. 요즘 늦게 들어오는 것도 주말에 회사 간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었던 거네요. 어떻게 이렇게 속일 수가 있어요? 라며 절망했다. 작은 고모는 미경아, 너 혼자 결정할 문제야.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 하지만 이런 남자랑 계속 살 수 있겠어? 라며 이혼을 부추겼다. 반면 고모부 최재원 씨는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라. 애들 생각도 해야지. 요즘 이혼하면 아이들이 제일 힘들어해라고 말했다. 할아버지는 분노가 극에 달해 정오. 내가 우리 집안 망신을 시켰어. 어떻게 결혼해서 자식까지 낳은 놈이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라며 호통치셨다. 할머니는 계속 눈물을 흘리며 평생 이런 일은 처음이야. 우리 집안이 왜 이런 일이? 라고 한탄하셨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싸우는 소리에 무서워하며 마당 구석으로 피해 있었다. 가장 큰 아이인 중학생 수민이가 엄마 아빠가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라고 물었지만 작은 어머니는 아이들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라 더욱 울음을 터뜨렸다. 고모부 한상욱 씨는 형님, 일단 애들은 다른 데 보내는 게 좋겠어요. 이런 얘기를 아이들이 들으면 안 되죠라고 제안했고 큰아버지가 맞아 애들아, 할머니 방에서 TV 보고 있어. 어른들이 이야기 끝나면 불을 개라고 말했다. 하지만 가족 갈등은 더욱 심해졌다. 큰 고모와 작은 고모는 미경이 편을 들어줘야 한다. 큰아버지와 고모부들은 가정 파탄은 막아야 한다며 의견이 완전히 갈렸다. 감정 폭발, 눈물과 분노. 갈등이 절정에 달했을 때 작은 어머니가 갑자기 일어서서 작은 아버지의 뺨을 세게 때렸다. 짝! 거실에 큰 소리가 울려 퍼졌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김정호. 17년. 17년을 같이 살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부족해서? 아니면 그 여자가 나보다 뭐가 좋다는 거야? 작은 어머니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계속해서 소리쳤다. 당신이 늦게 들어올 때마다 따뜻하게 밥 데워줬고, 피곤하다고 하면 마사지도 해줬고, 아이들 교육 때문에 힘들어할 때도 혼자 다 감당했어. 그런데 당신은 그 시간에 다른 여자와. 작은아버지는 뺨을 붙잡고 미경아, 정말 미안해. 나도 모르겠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라며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작은 어머니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다. 모른다고? 당신이 그 여자 침대에서 사진 찍을 때도 몰랐어? 나한테 거짓말할 때도 몰랐어? 아이들한테 아빠는 회사 일 때문에 바쁘다고 변명해 줄 때도 몰랐어? 큰 고모도 울면서 미경아, 너무 힘들겠지만 우리가 다 도와줄게. 혼자가 아니야라고 위로했고, 작은 고모는 정호 오빠가 정말 너무해. 미경이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데. 라며 함께 눈물을 흘렸다.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짚고 일어서며 정호, 내 방에 가서 짐 싸라. 당분간은 이 집에 얼굴 들이밀지 말라고 호통치셨다. 할머니는 여보, 그렇게까지 하지 말아요. 라며 말렸지만 할아버지의 화는 식지 않았다. 순덕아, 이런 놈이 우리 아들이야? 결혼할 때 미경이 부모님 앞에서 평생 잘해주겠다고 약속한 놈이 이런 짓을 해? 가족들은 모두 눈물바다가 되었다. 20년 넘게 이어진 가족 모임 역사상 이런 일은 처음이었다. 평소 화목했던 가족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모습이었다. 사연 당사자의 선택과 결단. 1시간가량 감정적인 대화가 오간 후 작은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저는 결정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바라봤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지만 그 눈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이혼할 거예요. 작은아버지가 미경아,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라며 매달렸지만 작은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정호 씨, 우리는 끝이에요. 17년 동안 당신을 믿고 살았는데 그 믿음을 배신하셨잖아요. 더 이상은 못해요. 큰아버지가 미경아, 그래도 애들 때문에라도 한 번 더 생각해봐. 이혼은 너무 극단적이야 라고 말했지만 작은 어머니는 단호했다. 아이들 때문에라도 이혼해야 해요. 이런 아빠를 보고 자라면 아이들이 결혼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게 될까요? 거짓말하고 바람 피우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게 될까봐 무서워요. 작은 고모가 미경아, 잘 생각한 것 같아. 이런 남자랑 살면 내가 계속 불행할 거야 라고 지지했고, 큰 고모도 그래. 너 혼자서도 충분히 아이들 키울 수 있어.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라고 격려했다. 작은아버지는 무릎을 꿇으며 미경아, 정말 마지막이야. 미나와는 완전히 끝낼게. 다시는 만나지도 않을게. 제발 한 번만. 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작은 어머니는 이미 마음을 정했다. 당신이 그 여자와 4개월 동안 만날 때 나한테는 단 한 번도 기회를 주지 않았잖아요. 의심하면 화내고 물어보면 짜증내고. 이제 저도 기회를 안 줄 거예요.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쉬며 미경아, 내 결정을 존중할게. 우리 정호가 잘못했어.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우리는 너를 딸처럼 생각할 테니까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라고 말씀하셨다. 할머니도 작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미경아, 정말 미안해. 우리 아들 때문에. 앞으로 뭐든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손자들도 자주 데리고 와라며 눈물을 흘리셨다. 사후 정리와 씁쓸하지만 새로운 시작. 그날 밤 작은아버지는 정말로 짐을 싸서 집을 나갔다. 작은 어머니와 아이들은 당분간 친정에 있기로 했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며느리와 손자들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기로 하셨다. 다음 주 가족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지만 모두의 마음속에는 씁쓸함이 남아 있었다. 20년 넘게 이어져 온 화목한 가족 모임이 이렇게 끝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한 달 후 작은 어머니는 이혼 소송을 시작했고, 작은 아버지는 회사도 그만두고 어디론가 떠났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미나와의 관계도 결국 끝이 났다고 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17년의 결혼 생활과 믿음은 돌이킬 수 없이 깨져버렸다. 6개월 후 이혼이 확정됐다.
작은 어머니는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가족들은 그녀를 계속 지지했다. 아이들도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엄마의 강한 모습을 보며 점차 적응해 나갔다. 1년 후 다시 가족 모임이 열렸다. 이번에는 작은아버지 없이 하지만 작은어머니와 아이들은 여전히 가족의 일원으로 참석했다. 할아버지는 가족이란 혈연이 전부가 아니야.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믿는 것이 진짜 가족이지라고 말씀하셨다. 그 자리에서 작은어머니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지만 이제는 후회하지 않아요. 아이들도 저도 더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됐어요 라고 말했다. 가족들은 그녀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다. 비록 한 사람이 빠진 자리였지만 남은 가족들의 결속은 오히려 더 단단해졌다. 진실과 신뢰의 소중함을 깨달은 가족들은 서로를 더욱 아끼게 되었고 작은 어머니는 혼자서도 충분히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했다. 그날의 충격적인 폭로는 한 가정을 무너뜨렸지만 동시에 진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거짓말과 배신이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기는지를 모든 가족에게 깨우쳐 주었다. 때로는 진실이 고통스럽더라도 거짓 속에서 사는 것보다는 낫다는 것을 모두가 배운 하루였다.